지금 560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4만여 명이 법무부에 난민 신청 허가로 해서 이 땅에 지금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으면서. 그래서 이 난민 문제 어떤 식으로 지금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유럽, 먼저 지금 그 난민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의 사례, 그다음에 유럽의 상황, 이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지금 한 200만 정도의 지금 난민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중동,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에서 지금 난민이 한 200여만 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이 유럽의 어디냐면 독일입니다. 독일이 지금 100만 명이 넘게 지금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3년 동안 100여만 명을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이 그럼 유럽에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유입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그 이전까지는 제가 1990년대에 이제 그 프랑스에 있었는데 한 7년 동안, 그때는 이렇게 난민 문제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북아프리카에서 이민자들, 그 이민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 그들이 들어와서 가끔가다 문제를 일으키는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대량 난민이 발생을 해가지고 유럽에 유입이 되는 그런 사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지금 유럽에 지금 난민들이 이렇게 200만 이상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난민 중에, 세계에서 발생하는 난민 중에 가장 지금 많은 난민이 어느 나라냐면은 중동의 시리아입니다. 중동 시리아가 지금 국내, 그러니까 시리아 국내 난민까지 합쳐가지고 한 1,300만 난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피난민만 한 620만, 그 다음에 해외로 탈출한 난민이 630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으로 전부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리아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아시아, 서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이제 그 난민들이 대량 발생하는 난민 1, 2, 3위 순위인데요. 그들이 세계에서 1, 2, 3위 순위인데, 그럼 이 시리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예멘 난민, 물론 예멘 난민들은 세계적으로 보면 10위권 안에 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주도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급작스럽게 유명해졌어요. 그럼 이 시리아하고 예멘 난민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 난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내전.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빈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난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니 해도 전쟁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입니다. 이 시리아가 내전이 발생을 했는데 2013년도 이때 이제 내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왜 내전이 발생하느냐? 뭐 여러 가지 그 신문에서는, 언론에서는 뭐 여러 가지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뭐 티격태격하는 그 양상만 보도를 합니다.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전의 원인은 시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송유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뒤에서 누가 조종을 하느냐면 미국과 유럽,
미 한편이 됐고, 그다음에 러시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이들의 알력으로 해서 그 송유관을 갖다가 시리아를 통과하느냐 못 통과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두 진영 사이에 싸움이 붙은 겁니다. 저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죠. 저 사진 4페이지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예, 이겁니다. 여기 지금 저 그 스크린 보면은 저 송유관이 지금 하나는 지금 이란에서 가는 거고, 하나는 지금 카타르에서 가는 겁니다. 밑에가 카타르에서 가는 거고, 위에가 이제 이란에서 가는 건데, 카타르가 이 천연가스 생산 세계 5위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란도 가스가 상당히 가스 생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바로 저 어디입니까? 저 노란데 저쪽이 이제 시리아란 나라인데 지금 지중해변에 있는 거기를 좀 통과를 해야 돼요. 거기를 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가스를 어디에서 수입을 했느냐면 러시아에서 90% 이상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러시아가 만약에 송유관을 갖다가 뭐 정치적인 문제로 틀어막으면은 유럽이 두 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스 수입 다변화를 위해서 카타르로부터 이제 그 수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송유관이 시리아를 갖다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 시리아가 거절을 했습니다. 알 아사드 현 대통령이 2013년도에 이걸 갖다 거절을 해가지고 이쪽을 갖다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원래 전통적으로 러시아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정치적인 배경은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난민이 문제니까. 난민이 이것 때문에 지금 대량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대량 발생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그 난민을 대량 발생시킨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과 유럽, 그다음에 러시아입니다. 그러면 내전을 뒤에서 돕든지 아니면 뭐 조종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내전을 일으켰으면은 자기네들이 결자 해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내전을 갖다 종지부를 짓든지 아니면 난민을 자기네들이 받아들여 주든지. 그래서 유럽은 지금 난민을 지금 뭐 대량으로 받아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저기 파이프라인과 상관없는 우리는 뭡니까 그럼? 한국은 뭡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저쪽에서 똥 싸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똥 치우게 생겼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 이래서 지금 소위 그 난민을 갖다가 수용하지 않은, 난민을 갖다 수용을 하고 난민 여기 그 유입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들, 이걸 말이죠, 감성적인 차원에서 자꾸 뭐 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꾸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갖다 혐오, 차별, 배제, 갈등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에 표현을 하는데, 언론에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말이죠, 이 난민 문제는 일반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인 시각으로 이걸 갖다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 정치적인 시각으로 이걸 갖다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말이죠, 일반 지금 그 인권단체 이런 데서, 난민단체 이런 데서 감성적인 호소로 여론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일으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네. 그래서 자, 이 시리아 문제는 그렇고, 또 하나는 박사님 2분 안에 발언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시간 다 됐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 6쪽 좀 넘겨주세요. 예. 자, 여기. 네. 자, 이거는 지금 어디냐면 예멘 사태입니다. 예멘 사태에 뭐 예멘도 저 내부적으로 물론 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내전에 지금 누가 개입을 하고 있냐면 여기 주변국 예멘의 바로 이웃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또 여기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멘의 내전에 개입을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정작 예멘 난민을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예멘 난민 입국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뭡니까 그럼?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도 보듯이 지금 예멘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 내전에 지금 개입하고 있는 나라들, 이 국제정치적인 문제, 이것을 갖다 저들이 결자 해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걸 갖다가 왜 이걸 이렇게 발생한 난민을 이 멀리 지구 반대쪽에 와가지고, 예? 지구 반대편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와가지고, 예? 여기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시간 되게 빨리 가네요. 예. 이 유럽에 들어온 그 난민에 대해서 그 시사점에 대해서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리고 이걸 끝을 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유럽으로 이 난민 유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첫 번째는 그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유럽 국가들도 난민을 받아들이되 우리처럼 이렇게 여론을 갖다 감성 논리로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지양해야 됩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송양지인이라는 그 고사성어가 있어요. 송양지인.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료에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불필요한 동정이라든가 인정을 베풀어 가지고 결국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는 그런 그 내용이 바로 이 송양지인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이건 옛날 춘추 시대의 송나라 양공과 그다음에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초나라 간의 싸움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생긴 그 고사성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감성 논리로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난민 문제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난민 문제, 미국과 러시아, 유럽,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빨리 이 내전을 갖다가 종식을 시키도록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 그 유럽에 들어오는 그 대량 난민에 대해서 이걸 굉장히 지금 염려해야 되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 주변에 이렇게 강대국을 놓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 일본이라는 이런 강대국을 놓고 여기에 지금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국이 이렇게 외국인들, 난민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심사 없이 여기에 유입을 시킨다는 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잘못하면은 그 주변 강대국들이 여기 우리 내부를 갖다 흔든다든지 정치적으로 흔든다든지 그다음에 다민족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잘못하면 그들의 인구가 불어나 가지고 잘못하면 그 내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이 현재 대량 난민을 갖다 맞이할 가능성을 두고 지금 역외 난민 송환 센터를 갖다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최근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도 하루빨리 이런 역외 난민 센터 또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함께 공동으로 이런 난민 센터를 추진하든지 해서 우리 혼자만 더구나 동북아 국가에서 한국만이 혼자 이렇게 난민을 갖다 받아들이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보조를 맡아야 됩니다. 일본과 중국, 한국이 세 나라가 보조를 맡아야지 왜 한국 혼자 이걸 갖다 다 따마느냐 이겁니다. 제 말씀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